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믿었던 내 집 한 채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1주택자는 그동안 세금 걱정 없는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내 집 한 채뿐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받으며 느긋하게 노후를 설계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26년 3월 12일이 평화로운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이나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집을 소유한 사람들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넘게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의 80%를 깎아주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하필 지금 이 칼날을 갈고 닦아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증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설계의 시작입니다. 월급쟁이들이 꼬박꼬박 내는 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집 한 채로 벌어들인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세금 한 푼 제대로 내지 않는 현실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자산은 세금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나갈지도 모릅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환상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게 될지,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신을 끝까지 마친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들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소식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브리핑 들어갑니다. 내 집 한 채면 평생 발 뻗고 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12일 이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충격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정주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시장은 즉각 술렁였습니다. 다주택자도 아닌데 왜 나까지 힘들게 하느냐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단순히 집을 많이 가진 것뿐만 아니라 한 채를 가졌더라도 그 가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자산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굳게 믿어왔던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이제 가장 위험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한 집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최대 80%를 감면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장기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따뜻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방패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세금을 피하는 교묘한 통로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이 공제율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형평성입니다. 매달 성실하게 일해서 번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는 근로소득세와 비교해보면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로 얻은 수억 원의 이득에 대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입니다. 정부는 이제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33%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세부담이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자산가들이 강남이나 용산 같은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사서 10년만 버티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드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실제로 사느냐, 그리고 그 집이 내 경제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자산이냐를 고민해야 하는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가 1주택자는 안전하다고 입을 모아 말해왔습니다. 정부 정책이 바뀔 때마다 1주택자는 예외라는 조항이 늘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초고가 주택을 소유한 것 자체를 하나의 경제적 부담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을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도구로만 여겼던 이들에게 던지는 정부의 묵직한 돌직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일까요? 경제가 어렵고 민심이 예민한 시기에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배경에는 거시적인 경제 데이터보다 더 무서운 철학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격차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 균열을 내서라도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10년 넘게 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아온 서민들에게는 가혹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타깃은 명확합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둔 고가의 아파트들이 그 대상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이 줄어들면 양도세 차액은 상상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지역별로 계산해보면 세금 부담이 수억 원 단위로 차이나는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한 보유가 아닌 실질적인 거주와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미리 읽지 못한다면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이 오히려 나를 옥죄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1주택이라는 이름표는 모든 규제를 뚫고 나가는 무적의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의 커다란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개편안의 핵심은 결국 공정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에는 꼬박꼬박 높은 세율의 세금을 매기면서 가만히 앉아 집값이 올라 번 돈에는 왜 그토록 관대하냐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10년 넘게 집 한 채를 소유하며 평온한 노후를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제도는 원래 투기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오래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국가가 주는 일종의 보상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소득이 없어도 자산 가치만으로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순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제로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과 10년 동안 집값이 10억 원 오른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을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적용받으면 시세 차익의 대부분이 세금 없이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정부는 이것이 월급쟁이들의 근로의욕을 꺾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근본적인 손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철학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파는 곳이 아니라는 명제 아래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OECD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 0.33%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가진 것만으로도 국가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그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1주택자라고 해서 이 거대한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용어가 유행한 것은 규제를 피하면서도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그 탈출구마저 좁히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이라면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다주택자의 준하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산가들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 즉 세금의 무게도 무거워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현행 제도와 개편 이후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0년 보유 시 80%였던 공제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양도 시점에 내야 할 세금은 수억 원 단위로 불어납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나중에 노후자금으로 쓰일 때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인생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집 한 채 사두고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매달 고정적인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구독 서비스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효율성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고가주택을 붙들고 있기에는 세금이라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실거주 가치가 낮고 세금 부담만 높은 자산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성역이었던 1주택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정조준했습니다. 2026년 3월 12일은
아마도 많은 이들에게 부동산 투자 잔치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시장의 규칙이 바뀌는 지금 이 순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대처하는 사람만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문율이었던 1주택자 성역화가 깨진 지금, 우리는 한층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가 왜 하필 OECD 평균이라는 잣대를 들고 나왔을까요? 33%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산 가치의 상승을 개인의 능력이나 운으로만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번 발표는 그 자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쏟아붓는 유무형의 인프라 비용을 이제는 수익자가 정당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라는 제도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중산층의 자산을 지켜온 가장 강력한 장패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딘 보상으로 세금의 대부분을 탕감해주는 이 방식은 일종의 연금술과도 같았죠. 하지만 이 연금술이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만 집중되면서 부의 대물림과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정부는 이제 그 연금술의 마법을 풀고 현실적인 과세 체계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더 내라는 압박이 아니라 자산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품격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올려둔 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똘똘한 한 채를 사서 전세를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며 자산가치 상승분만 챙기던 전통적인 투자 방식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그 집에서 실제로 숨쉬고 생활하는 사람만이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을 호가해도 소유자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유세 부담이 소득에 비해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0.33% 수준으로 현실화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이 웬만한 직장인의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매달 유지비를 지불해야 하는 방어적인 자산으로 그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월급쟁이들과의 형평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지옥철을 견디며 일터로 나가는 수많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와 집 한 채로 가만히 앉아보는 돈 사이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주장입니다.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이 노동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받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새로운 생존 전략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산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비싼 집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이 장땡이었지만 이제는 세후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뒤에 집값이 오른들 그동안 낸 보유세와 양도 시점에 줄어든 공제 혜택을 계산해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동산은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고도의 경영 능력을 요구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이 자산 중심 사회에서 소득과 순환 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1주택자라는 안전한 그늘 아래 숨어있던 자본들이 이제는 좀 더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국가적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막대한 자금이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산업으로 흐를 때 비로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한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평생 성실히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것이 죄냐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화살은 평범한 서민이 아니라 초고가 자산과 비정상적인 소유 구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거스르기보다는 그 흐름을 타고 새로운 안정지대를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투기의 광풍을 지나 성숙한 자산 관리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던진 화두는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집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온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대신 내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변화된 규칙에 적응하는 자만이 다가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가치 있는 자산을 당당하게 소유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1주택자라는 지위는 그동안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자 모든 국민의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이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냈습니다. 단순히 집을 한 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세금 혜택을 누리는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와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제의 그물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자산가들에게는 매우 뼈아픈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핵심인 80%라는 숫자는 사실상 세금 면제부와 다름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만 버티면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이 숫자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려 합니다. 월급쟁이들이 매달 내는 세금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혜택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부동산 시장에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시장은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를 고집하며 강남과 용산 등 핵심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자본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산된 전략입니다. 이제 집은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매달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다른 곳에 살면서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집을 보유하는 행위는 이제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는 세금 부담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판에서 실거주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집 한 채만 잘 사두면 평생의 부가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속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0년 보유 시 80% 공제라는 달콤한 유혹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현실의 계산서가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사회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가치가 부동산으로 버는 불로소득보다 낮게 평가받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번 선언은 그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던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택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변화하는 정책과 세제 개편의 흐름을 놓친다면 공들여 쌓아온 자산이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의 경고는 그래서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는 이제 실용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초고가 주택을 소유하며 누리던 특권은 줄어들고 사회적 책임은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투기가 아닌 거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1주택자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자리에 새로운 자산 관리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우리에게 던진 화두는 단순한 증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자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인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던진 메시지는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변화의 파도를 타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제 단순한 소유의 시대를 넘어 관리와 책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수많은 기회비용과 세금 혜택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 80%라는 거대한 방패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냉정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며 집값을 지켜온 이들에게는 가혹한 변화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은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자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는 특정 계층을 겨냥한 규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거대한 설계의 일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집을 단순히 돈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10년 넘게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세금 없이 챙기던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가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산가들은 이제 단순히 비싼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2026년 3월 12일의 선언은 그러한 미래를 향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대신 자산의 효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특별공제의 축소와 보유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새로운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기술 혁신과 생산적인 투자에 달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막대한 자금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진정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개편은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것을 걸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때입니다. 공정이라는 가치는 거창한 구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자산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평범한 실천 속에 공정이 숨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조한 형평성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입니다. 1주택자라는 이름이 더 이상 특권이 되지 않는 사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닌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때 부동산 시장은 비로소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의 경고는 우리에게 그 본질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제도와 엄격해진 세금의 잣대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라는 환상은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더 큰 가치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산의 규모보다 그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회와 공존할지를 고민하는 성숙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규칙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동반합니다. 2026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전환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주택자 성역화의 붕괴는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공정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진보입니다. 기술은 가치를 알아보는 자의 것이고 자산은 그 책임을 다하는 자의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당당하게 내 자산을 지켜나가는 현명한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12일의 기록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남을 것입니다.